네, 안녕하세요. 우리 현대모백스 주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주식황금손 다니엘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1월 22일입니다. 목요일이고요. 현대모백스 가져왔습니다. 아침에 본장 시작 전부터 해서 영상을 좀 찍어보고 있는데요. 혹시나 우리 주식장 들어가셨다가 현대모백스가 뭐지? 왜 거래가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영상을 좀 부랴부랴 찍어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오늘 현대모백스가 투자 위험 이 공시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지정이 되는 조건들에 부합했기 때문에 투자 위험 상태의 종목으로 들어가게 됐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매매 거래 정지가 진행되게 됐습니다. 자, 이거는 공시상에도 나와 있다시피 오늘 하루간이에요. 근데 추가적으로 투자 위험 종목 같은 경우에 이 매매 거래 정지에 당하게 되는 일이 빈번합니다. 그래서 매매 거래 정지가 지정이 되게 되면 우리가 어떤 특정한 이 종가를 알고 있으면 종가 베팅도 들어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도 오늘 영상에서 다시 한번 다뤄볼 예정이고, 그러면 우리가 내일 이럴 경우에 어떻게 거래가 재개되게 될지, 거래가 재개되면 이제부터는 조정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이 상승세가 이어가질 수 있는 건지, 이런 내용도 같이 한번 더 풀어보면서 오늘 영상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이 기사부터 한번 보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뉴욕 증시 트럼프의 그린란드 관세 철회에 강세 마감했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최근에 시끄러웠던 이슈가 트럼프가 이 그린란드 관련해서 무력 충돌까지도 가능성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결국 2일 만에 꼬리 내리면서 없었던 일이 됐다. 야, 이거 솔직히 트럼프가 관세 가지고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기는 하지만 이게 볼 때마다 참 씁쓸합니다. 그래서 이 지정 확정 리스크, 우리 국내 증시에 약재로 다가올 수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소멸됨으로써 우리 같은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좀 좋은 뉴스가 아니지 않을까 싶네요. 기분 좋은 뉴스가 나와줬다라고 정도만 생각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도 보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2% 가까이 상승했다가 나스닥 지수가 1% 상향한 채로 마감됐고, S&P 지수도 비슷합니다. S&P도 2% 가까이 상승이 나왔다가 1%가량 상승은 마감하고, 지수도 역시 다시 한 번 더 사상 최고치 갱신해주면서 이런 모든 내용들을 돌이켜봤을 때 우리 국내 증시에도 당분간 훈풍이 계속해서 돌아주겠죠. 그래서 바로 이 현대모백스에 관련된 내용들 전부 시작을 해볼 겁니다. 일단 우리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 알아두시면 좋을 듯한 내용들 잠깐 환기시킬 겸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요. 어떤 거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는 우리 현대모백스 거래 정지 재개 이후에 신고가 쭉쭉 갱신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댓글로 신고가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현대모백스가 6만원까지 단숨에 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버튼 꾹꾹 지금 화면 아래에 있습니다. 바로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이 항상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이 다른 현대모백스 주주분들께도 유튜브 정책상 추천 영상으로 뜨게 됩니다. 그랬을 때 최근 들어서 이 상승 구간에서도 개인분들께서 들어와 주시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께도 추천 영상으로 뜰 수 있게끔 혹여나 추후에 거래 재개 이후에 투매 물량이 나오시지 않도록요 추천 영상으로 떠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좋아요 눌러주시고 신고가 댓글도 작성해 주시면서 최종적으로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에 내용이 좀 길었는데 서론이 일단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우리 현대모백스가 무슨 상태죠? 투자 위험 종목 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전에 이 투자 경고에 대한 내용은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렸고, 이제는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 위험 조건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떤 조건에서 다시 한 번 더 거래 정지가 되게 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어떤 거요? 이 종가 베팅도 계속해서 시도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지만 복습 차원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 모르시는 분들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시는 분들도 복습 차원에서 보셔야 됩니다. 일단 투자 위험 단계에서는요, 크게 어떤 단계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결국 투자 경고랑 비슷합니다. 해제 요건이 이렇게 있어요. 판단일 T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했을 경우, 그리고 T-15일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하지 않았을 경우, 그리고 판단일 T의 종가가 최근 15일의 종가 중 최고가가 아니할 경우, 이럴 경우에 투자 위험 상태가 해제가 되면서 어떻게 해요? 다시 투자 경고 종목으로 회귀한다. 이 내용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풀어드릴 거고, 일단은 이런 공시가 있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고 한 가지 더 뭐가 있느냐? 현대모백스 말고도 우리는 이 로봇 섹터의 흐름을, 결국 시장의 상황의 흐름도 같이 봐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현대모백스 외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시장 참여자로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같이 한번 짚어 넘기고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보게 되면 현대차가 지금 떠서 시작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종목들이 어떤 게 가냐라고 해봤을 때, 자, 로봇주들, 반도체, 원전, 반도체, 원전, 결국 로봇. 그러니까 로봇, 반도체, 원전. 얘네가 좀 가고 있거든요. 다만 우리 로봇주의 주주분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현대차입니다. 그래서 현대차에서 어떠한 움직임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현대모백스도 다시 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만 제가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대차가 최근에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최근에 이 기관들의 매도, 특히나 연기금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팔고만 있다. 그리고 더욱더 불안한 건 뭐냐면 개인분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뭐 개인이 산다라는 게 안 좋은 거냐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계속해서 이 신고가 부근에서 고점권에서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던 물량을 우리 개인분들이 받고 계시는 게 어쩌면 이 조정 국면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불안한 요소기도 하죠. 아무래도 지금 현대차의 이 주가가 움직이는 게 로봇주들의 대장주죠. 지금 대장주가 현대차다 보니까 현대차가 만약 쉬어가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로봇주도 같이 쉬어가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꾸준히 추적 관찰하면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자, 조정받는 흐름 이 기조가 나온다라고 하면 로봇주들에 관심 있는 주주분들이라고 하시면 뭐 현대모백스 같은 로봇주들을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분들은 흔들리실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선배님들께 흔들리시지 않을 만한 선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영상 중간에 깜짝 공개해 드릴 건데 살짝만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자, 삼성전자 그리고 대기업 얘네들이 지금 계속해서 인수 합병할 로봇 기업들을 찾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쪽을 한번 들여다봤을 때 지금 로봇주들이 혹여나 조정을 받는 시기가 와도, 자, 이런 대기업들, 특히나 삼성전자가 선택한 로봇 기업이라면 이 가치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도 분명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은 삼성전자 인수합병 후보군 같이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이랑 좋아요 지금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로는 신고가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현대모백스로 다시 돌아올게요. 자, 앞부분에 좀 말씀이 얘기가 길었는데 오늘 좀 준비한 내용이 많다 보니까 바쁘시죠? 하지만 죄송합니다. 다 근데 도움되는 내용들이었으니까 지금부터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꼭 집중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툼 상태에 들어가 있는데 투자 경고도 그렇고 투자 위험도 그렇고 그냥 많이 올라가면 걸리는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 주린이분들께서 이 거래 정지가 되게 되면 종목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 단계가 어떻게 되냐? 투자 주의가, 자, 주의부터 적어야겠다. 주의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경고가 걸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위험 상태예요. 자, 투자 경고서부터는 제재가 발생하죠. 미수랑 신용이 쓸 수가 없다. 그러면 자, 변동성이 줄어든다. 재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투자 위험부터는 거래 정지가 더욱더 자주 나올 수밖에 없는 이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이 과열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거래 정지가 진짜 자주 나올 거예요. 오늘 풀리고 나서 만약에 금요일날 또 올라간다. 그러면 월요일도 거래가 정지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모든 시스템이요, 거래소가 이제 종목 과열을 막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이에요. 이 감사 보고서 시즌에 생기는 진짜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그런 것들이랑은 차원이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게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공시부터 봐야겠죠? 어떠한 경우에 우리 현대모백스가 투자 위험 종목에서 자, 해제가 되면서 다시 투자 경고로 회귀가 될 수 있는지 봐야겠죠? 자, 그러면 아까 보다만 이 해제 요건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위 종목은 지정일 2일부터 계산하여서, 자, 지정일이 오늘이죠? 그러면 내일부터입니다. 금요일부터 계산해서 10일째 되는 날의 이후의 날로서 어느 특정 판단일에 다음 해당 사항에 모두 다 해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 날 해제가 되고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최초 판단일이겠죠. 최초 판단일은 2월 5일입니다. 꽤나 길어요. 그러면 최초 판단일에 뭘 봐야 되냐? T-5일 날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판단일 T의 종가가 최근 15일의 종가 중 최고가가 아닌지, 자, 이 부분 모두 다 해당이 하지 않을 경우 투자 경고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유의사항도 우리가 봐야 돼요. 왜냐? 앞으로 이 10일간은 계속해서 투자 위험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다? 어떠한 경우에 자, 추가적으로 급등 시에 매매 거래가 정지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볼 건데, 자, 근데 이 내용 보기 전에 제가 앞부분에서 어떤 거요? 선물을 가져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상 뒷부분에 자, 우리가 이 종가 베팅도 들어가 보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추가적으로 거래 제기 이후에 이 대응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건데,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들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뭐 털고 가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일단
우리 현대모백스가 지금 거래 정지 상태와 더불어서 어떤 상태죠? 투자 위험 종목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위든 아래든 지금 변동성이 이제는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입장에서 단기간에 재미를 좀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바로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선물이에요. 지금 사실 이 로봇주들의 대장주는요, 현대차가 맡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도 보시게 되면은 올라가기는 했어요. 언제요? 얼마까지요? 59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장전에요. 근데 장 시작하고 나서 이 시초가에서 빠지고 있는데,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런 이 현대차의 수급적인 측면에 있어서 단기 고점에 대한 이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요. 왜냐? 이 개인분들이 계속해서 상승을 주도해 주셨었고, 그 기간 동안 외국인과 이 기관들의 매도 물량,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계속해서 이렇게 고점권에서 개인분들에게 손바뀜이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요, 이제는 로봇주들의 수급이 언젠가는 더뎌지면서 조정 국면으로도 들어설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구간을 보셔야 되냐면 결국 올라가는 놈만 간다 이거예요. 올라가는 놈들만. 그러면 이 올라가는 놈들이 누구냐? 옥석 가리기가 들어갑니다. 로봇주들이 62개의 종목이 국내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데, 결국 수급이 들어온 게 멈추고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요, 가치가 없는 종목들은 바꿔서 말하면 이 가치가 없는 종목들은 그때부터는 이 상승 랠리가 끝난다라는 거예요. 거의 웬만한 로봇주들이요, 다 영업이익도 흑자가 되는 기업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매출 자체도 저조한 거 아실 거고요. 결국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주가 상승에 큰 요인을 줄 수 있는 종목들이 뭐라고 하냐, 어떤 종목이냐 라고 했을 때는 인수합병이라는 키워드가 묻어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파르게 올라갔을 때 시장에 로봇주들이 대세였습니까? 아니죠. 그냥 삼성전자가 이렇게 M&A를 인수합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갔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종목을 들여다보면 좋을지는 이미 힌트가 나온 게 있어요. 이렇게요.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이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M&A를 전략적으로 할 건데 중심은 공조 전장 메디컬 로봇 이쪽에서 볼 거다. 근데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조랑 메디컬 얘네 있죠. 얘네는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구조는 만들기 어렵다. 왜 그렇죠? 삼성전자가 인수합병을 한다라고 했을 때 물론 가능은 하겠지만 삼성전자의 실질적인 사업성에 있어서 큰 비중이 차지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 말인즉슨 이 성장의 한계가 명확하다라는 건데, 그랬을 때 비교적으로 옆에 있는 전장이랑 로봇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현대차가 엔비디아랑 이 자율주행에 대한 이 협업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면서 시장 상황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거 다들 아실 거고요.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모든 이 세계 굵직한 빅테크 기업들이요, 로봇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전장이랑 로봇 쪽을 들여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전장이랑 로봇 중에서 누굴 고르지? 이것보다도 혹시 얘네 둘이서 같이 해당될 만한 기업이 없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애들만 잘 찾아 놓는다면 추후에 뭐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또 누구요? 원익홀딩스, 제2의 원익홀딩스,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거 우리가 한 번 더 잡아볼 수 있다라는 거 마냥 헛된 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서론이 길었는데 제가 아무런 논리 없이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종목 공개 들어갈 거예요. 차트적인 부분도 따져봤을 때, 수급적인 측면도 봤을 때 충분히 10배거도 달성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오늘 내용 한번 들어보시고 만약에 논리가 괜찮다라고 하시면 소액 정도는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종목이 뭐냐면 바로 삼성전자 인수합병 종목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재료는 인수합병인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M&A 팀까지 신설하면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시작이 됐죠. 앞전에는 아시는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인수를 했어요. 근데 이거 왜 그런 줄 아시나요? 삼성전자가 항상 주가가 올랐을 때 특징이 있어요. 뭐냐? 바로 반도체 사이클이 왔을 때겠죠? 하지만 이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코로나 때도 돌이켜보게 되면은 주가가 이렇게 10만 원을 향해서 올라가다가도 1년도 채 안 돼서 반토막이 나버리는 이런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소위 말한 이 캐시카우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입장에서 이런 하락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는 겁니다. 주력이 아무래도 반도체다 보니까 이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 매출도 떨어지고요, 주가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방어하려면 앞으로는 미래 먹거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추진한 게 로봇 사업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시작한 게 전장 사업까지도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삼성전자가 주력하는 미래 먹거리는요, 이 전장이랑 로봇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근데 이 두 사업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자, 로봇 사업과 이 전장 사업을 부족한 부분을 메꿔줄 수 있는 바로 이 기업이요, 이 삼성전자의 추후 인수합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번 여쭤볼게요. 전장이랑 이 로봇이랑 이 두 개 한번 같이 해볼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자, 결국 정답은 라이다예요. 라이다가 뭐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로봇과 자동차에서 사람의 눈의 역할을 하는 부품 정도로만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정확히는 어떤 거냐? 자, 거리를 측정하고요, 물체를 3D화해서 위치와 형태를 파악하는 부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도요, 로봇의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이다 보니까 부품을 하나하나 자체 생산하지 않습니다. 다 공장에서 납품을 받고 최종적으로 조립을 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될 거고요. 자율주행 ADAS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품을 하나하나 생산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품을 공장에서 위탁받아서 생산을 하는 방식이에요. 이미 삼성전자의 납품을 진행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로봇 사업과 전장 사업을 인수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바로 이 기업이요, 추후에 인수합병이 기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미 삼성전자에 납품 중이면서 삼성전자 출신의 사내이사가 재직 중에 있고요. 지분까지도 살펴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3대 주주입니다. 근데 아시죠 여러분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요, 지분 투자로 시작했지만 결국엔 대주주가 됐습니다. 자, 당연히 삼성전자에 필요한 부품을 납품하면서 메꿔주는 회사다 보니까 전장 사업에도 필요하고 로봇 사업에도 필요한 이 기업이요, 추후에 인수합병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시장 상황에서도 이 자율주행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알고 이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요, 이번 인수합병 종목으로 정말 어마무시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수급주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들이요, 자, 근거 없이 들어오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수급이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삼성전자가 인수합병한다라는 종목이 있었죠. 뭐였습니까?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가 바닥권 17,500원에서 무려 53만 1,000원까지 25배나 갔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우리가 25배까지는 아니어도 러프하게 한 10배거 정도만 기대를 해보자라는 거죠. 왜 그렇죠? 혹여나 인수합병이 늦어진다라고 하더라도 가치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도 어떻게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알고 이미 기관과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요, 이번 인수합병 종목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6년에 우리 선배님들, 주주님들께서 10배거를 혹은 인생 처음으로 10배거를 달성할 수도 있는 이번 인수합병 종목 바로 공유를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꼭 한 번씩 받아가서 포트에 구성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공유 받으시는 방법 설명드려야겠죠.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올려드렸습니다. 010-9630-2563번이고요. 자, 이쪽으로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 현대입니다. 자, 이쪽으로 현대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황금소리 준비한 이 10배거 후보 인수합병 종목 바로 공유를 드리도록 할 거고요. 유튜브 특성상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영상에서 바로 오픈해드리지 못하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지금 안 보내신 분 계시다라고 하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같이 누르시면서 댓글로 신고가 작성해 주신 다음에요, 자, 어떻게 해요? 현대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보내주셨다면 다시 현대모백스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현대모백스로 돌아왔고요. 우리 현대모백스가 툼 상태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투자 위험 상태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자, 매수 아직도 유효합니까? 매도 하고 나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과거에 이 투자 위험 상태까지도 걸리게 되면서 가파르게 상승했던 종목이 있어요. 대표적인 종목으로, 자, 테마주였던 동양고속이 있습니다. 우리 동양고속이요, 12월 5일날 자, 투자 위험 종목 지정이 됐어요. 근데 위험 종목이 지정이 되고 나서 상승세가 멈췄느냐라고 했을 때, 자, 그렇지는 않았다. 매매거래 정지 예고가 12월 10일날 떴습니다. 정지 예고일은 12월 11일날이고 11일날에도 마찬가지로 상승세가 나와 주었기 때문에 12일날 자, 매매거래 정지가 지정이 됐어요. 근데 매매거래 정지가 지정이 된다라고 하연들 이미 종목이 가지고 있는 이 힘, 상승 추세로 돌려놓는 힘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그 다음 날에도 이렇게 갭상승하는 이 상승분을 노려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이 매매거래 정지에 대한 이 요건을 알아둬야겠죠. 자,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 정지 예고일의 종가가 그 전날의 종가보다 높을 경우, 예를 들어서 종가가 10,000원이에요. 그 전날이. 근데 그 다음날 10,10원이 돼도 10,100원이 돼도요, 어떻게 된다? 매매거래 정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겠죠. 우리 동양고속처럼 그 다음날에도 이런 상승세가 나와주는지 이런 여부들을 파악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어떤 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현대차, 우리 현대차가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상승을 일일이 이어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다? 우리 현대모백스가 거래 재개가 됐을 때 어떠한 움직임이 나와주면서 그럼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는지, 자 주가가 내려갈 것 같은지 이런 부분들도 자 수급도 포함해서 지켜봐야겠죠.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을 모든 내용들을 다 종합을 해봐서 공시상의 내용도 해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금요일 날에 주가의 움직임도 체크를 해야겠죠. 동시에 수급도 같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제가 영상 통해서 자 찍어드리고 바로바로 라이브 영상으로도 급한 내용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신고가 남겨주신 다음에 혼자 만약 대응하실 수 있으면 혼자 대응이 가능하시면 그게 베스트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잘 안되고 어렵다라고 했을 때 자 어디로요?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010-9630-2563번입니다. 자 이쪽으로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 현대입니다. 현대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이 황금손이 생각하고 있는 매수매도 타점에 대해서 이 관점에 대해서 공유를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이 단체 문자 통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현대라고 보내셔서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관점 같은 경우에는 받고 나서 그냥 흘리셔도 상관은 없지만 이 후속주 있죠? 영상 가운데에서 말씀드렸던 이 삼성전자가 인수합병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이 후보군을 공유 바로 드려보도록 할 거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정말 어렵게 찾아온 만큼 한 번씩들 받아가셔서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영상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는데요. 오늘 우리 현대모백스가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만큼 꼭 영상 중간에 보내드렸던 자 이 황금손이 준비한 종목 같은 경우 이 선물은 꼭 받아가 보셔서 오늘 장중에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